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힘이 빠지는 장입니다. 트럼프 후보자의 입김이 세지고 있는 미국 대선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조정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이어 하락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하락세는 4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기아 역시 4거래 연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온기는 온데 간데 없는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의 흐름들이 대부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지난주부터 2차 전지 추락은 여전합니다. 그나마 시장을 선방해주고 있는 섹터는 조선, 운수기계 그리고 금융 섹터 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장이 진정될까 이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마켓나우 3부 함께 하시면서 종목 전략 함께 들으시면서 리스크 관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한시 시황이지만 좀 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자, 양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중 차트로 봤을 때는 양시장이 장중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어느덧 지난 거래일 대비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2,760선을 이탈한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4거래 연속 빠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포인트나 추락을 했습니다. 현재 2.5%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807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동반 팔자의 흐름들을 양세력이 좀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1,400억 원 가까이 기관 쪽에서 1,2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넘어가서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기간이 다시금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533억 원 바이오 중심으로 팔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요. 외국인도 동반 팔자의 흐름으로 2천억 원 넘게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방어하고 있는데 오늘 수급 주체의 흐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일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슈 3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내내 뜨겁게 시장을 달궜던 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이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IT 블랙아웃을 맞았다라는 부분이고 혼란에 휩싸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항이나 병원이나 기업 같은 2차 전지, 자동차, 화물 운송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PC가 마비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랬냐? 굉장히 유명한 그 보안 업체가 있는데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여기에서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하는 와중에 이 고객사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OS 거기에 윈도우죠. OS가 윈도우죠. 거기와 충돌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보안 업체가 업데이트 파일을 배포하기 전에 고객사와 OS와 충돌이 나는지 이것부터 점검을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라우더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문제가 한번 연결이 되면은 전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그 서비스 관련해서도 운영 체제도 그렇고요. 일단 그 보안 서비스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파일을 전송하는 거,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까지 전부 다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 타격을 받은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기로는 한 850만 기기라고 좀 데이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윈도우 기반 장치의 약 1% 정도라고 하고요. 그쪽 좀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복구하는데도 꽤 수일이 좀 걸릴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손예보로 날씨를 전하는 그런 우픈 상황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요. 대부분 이제 타격을 받은 곳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 업체라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국내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망을 분리하고
자체 서버를 갖고 있고 뭐 쇄국주의 현상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국내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SKT, KT, LG, U+, 통신 3사를 비롯해서 통신 사업자 26곳 이상 무입니다. 그리고 정부 관련 사이트 17,000개도 큰 이상 없고요. 네이버, 카카오, 구글 같은 부가 통신 사업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브로드밴드, 네이버 클라우드 등등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 LCC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 세 곳이 소프트웨어가 복구됐다라는 소식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유독 안 좋은 우리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데 개별 이슈 때문에 이 마이크로 클라우드, 전 세계 블랙아웃, IT 블랙아웃 말씀드리는데요. 이 이슈 때문에 각 뭐 나라나 기업에서 이제 클라우드나 보안 관련주 이런 부분으로 재점검하고 도입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섹터도 여전히 좀 상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별 흐름 봤을 때 조선 섹터가 가장 상승률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2000년도 이후에 최고치를 찍었던 2008년 9월에 근접하면서 이런 흐름을 아주 양호하다, 지금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조선 업종이 굉장히 힘들다가 슈퍼 사이클을 맞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주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컨테이너 운임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데다가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 기업을 안 쓸 것이기 때문에 활용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LNG 호황으로 호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수주 확대에 대한 열기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올해 144초. 여기 그 규모도 좀 써놨는데 이 수주를 하면서 연간 목표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120% 이상 달성했고 HD 한국조선해양은 4년 연속 목표가 있으면 그걸 조기 달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주액을 상회했고 삼성중공업은 올해 목표 수주하자라는 목표의 한 51%를 채웠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인데요. 오늘 이데일리 스핀의 CDMO, 위탁 개발 생산업체 바이오 쪽에서요. 그게 또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 바이오 기업 제재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국 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바이오 시장, CDMO 시장에 20%의 공백이 생길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데 대표적으로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이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 10% 이상 글로벌 CDMO 3위 기업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도 1조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수주를 해낸 상황입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도 벌써 3조에 가까운 2조 7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작년 매출의 3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사이익으로 계속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 미중 갈등의 호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보세요.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실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가 쓰러지고 있고 제약 바이오도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 관련주의 추락이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긴 호흡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증권사에서는 주말 내내 리포트를 쭉 찾아보니까 이제 실적 시즌이 스타트가 되면서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위기 속에서도 그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3부에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마켓 스핀 이어갑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켓 스핀 2대1이 온 정우영 파트너와 함께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왠지 주말 내내 못 쉬셨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방송 내에서 시장이 어렵다고 또 네. 얼굴을 찌푸리긴 또 그렇고 네, 맞습니다. 우린 또 희망을 드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네. 이 시장이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현상을 또 분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좀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100% 답은 아니지만은요, 대안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트럼프의 이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거에 그의 행보에 관련 이슈가 이제는 더욱더 짚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2018년도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2018년도에 이 트럼프의 이 여러 가지 이슈, 사항 이슈에 따라 가지고 관련돼 있는 이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 요동을 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는 선반영을 받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되면 악몽의 2018년도로 다시 회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 분위기가 돌고 있죠. 특히나 이 주말 동안에 JD 벤스가 부통령이 또 지명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JD 벤스 같은 경우에도 빅테크를 두드리게 잡으려 그러는 연일 발언을 하고 있죠. 오히려 더 애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JD 벤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벤처 캐피탈의 리스트, 다시 말해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던 분인데 어떻게 빅테크에 관련돼 있어서 이렇게 악담을 하는 거냐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이 지금 빅테크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 독점하고 있고 아님 독점하고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의 이 관행을 좀 철폐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테크 기술, 기술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더 풀어주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끔 지원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분위기가 빅테크 줄 세우기 그리고 연일 글로벌 증시의 이 미국이 자기 이 지금 트럼프의 과거의 행보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관련돼 있는 이 악담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 지금 상당히 대만, 일본, 한국까지 그리고 중국까지도 전체적인 이 증시의 과거의 사례를 통한 선반영이 나고 있다랍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선반영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어떻게 됐죠?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알테오젠 기억나시나요? 5답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MC넥스 기억나시나요? 자, 이 3답을 갔습니다. 자, DB 하이텍요 2답을 3답을 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지막 자리, 언젠가는 마지막 자리가 올 수 있고 오히려 더 선반영이 나는 현재 시장은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 내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만 조금 피하시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다시 한 번 더 이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V자 급등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보시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자,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일선까지 좀 이탈하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전 종목 약세 흐름은 맞습니다. 60일선 오늘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고요. 62일선 현재 이 지지 캔들 나오는 시간대와 동일하게 나스닥 선물도 V자 반등 지금 플러스 0.41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 증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조금 더 우려스럽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트럼프는 연일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쪽을 두드려 패려고 지금 몽둥이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어느 정도 이 힌트는 좋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빅테크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지금 830선이 이탈하고 나서 오늘 다시 오후장 지금 현재 807선을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스닥은요, 오후장 되면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보통 신용과 미수가 오후장 되면 신용과 미술의 회피 물량이 좀 더 나오고 내일 아침 개파락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되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일단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거래소 쪽에 재밌는 것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연일 자, 우상향 패턴으로 다음에 이 바톤 타치를 나눈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에 오히려 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바이와 함께 금융까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연일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코스닥이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알테오젠이 오늘 4%대 약세 흐름은 조금은 전체적인 바이오의 투심을 약세 흐름을 좀 더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부터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군들 안에서 트레이딩과 밸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와 시장의 날씨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예,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서도 마켓나우 3부가 좀 안전하고 든든한 큰 우산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데일리 스핀을 보면요. 실적 테마의 1등 사이버 보안입니다. 2등 조선이고요. 장기 테마는 1등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관련주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2등은 CDMO 해서 사이버 보안이나 조선 CDMO는 제가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서 3가지를 좀 말씀드렸고요. 자, 단기 테마는 1등 블록체인과 2등 마리화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살펴볼 섹터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자, 오늘 조선이 또 오늘 조선이 우리나라의 이 되게 주도주로 좀 우뚝 서는 모습입니다. 조선은 근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이 트럼프 최대 수혜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 전체적인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우끈이 주도주라고 좀 이야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자, 그러면 대안주, 이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어닝 시즌에 맞는 대안주의 섹터 화장품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릴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화장품의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안주로 여러분들 교체 매매가 가능한 종목 첫 번째. 자, 오늘은 전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든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겁니다. 스윙이냐, 데이냐,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대안주로 봐야 되냐, 그리고 단기로 봐야 되냐까지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는 여러분들에게 대안주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쪽에 교체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실리콘도 꼭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실리콘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무서운 속도로 성장 중이라는 기사가 오늘도 나옴으로써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 이런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화려합니다. 상승률이 화려한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는 21선에서 밀리지 않고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하루만 장 좋으면요, 이거 장대 양봉 까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대안주로 첫 번째로 실리콘투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죠. 2023년도에 470억, 그리고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371억, 전년 동기 대비 181% 성장하는 자, 실리콘투가 드디어 21선 골드크로스 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트레이딩 관점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인데요. 자,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기술적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눌림목이 왔습니다. 21선 눌림목이라는 것은 21선에서 개파락의 양봉에 5일선에 맞닿아 있지만 뚫어줄 수 있는 자리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 이 패턴이 지금 파동과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조금 더 끌고 가실 분들은 화장품 실리콘토를 대안주로 보시면 되고요. 트레이딩 가능하다. 내일 아침에 갭상승과 양선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화장품 제조를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닝 시즌에 눈여겨볼 섹터로 오늘 골라주셨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좀 대안을 찾아야 될 때라서 네. 그런 부분으로 주안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섹터는 뭘 보면 좋을까요? 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약세장에는 오히려 더 돈이 테마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연일 주말 통해 가지고 이 지금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통화를 했다. 그리고 11월 달에 그 협상 자리에 또 푸틴도 부를 것이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도주와 과거의 주도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 지금 현재 SY 스틸텍이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는데 SY 스틸텍이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일 5일선을 타고 양봉을 끄집어내면서 올린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만약에 지수가 오늘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난다면 오히려 더 밸류 쪽으로 갔다가 오후장이 되면서 다시 테마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SY 스틸은 오늘 하지 말고요. 내일 음봉대 5일선에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는 자, 예전이었죠.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작년이었습니다. 이 작년에 한번 점상까지도 움직였었던 종목. 자, 이 통신 장비 쪽에 먼저 진출을 해서 그쪽 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하고 앞으로의 재건 있을 시에 이 통신 장비의 그 MOU를 체결을 하고 진행할 거라는 소식과 그 예전에 점상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의 배팅도 가능하죠. 자, 61선, 100일선까지 모두 다 관통형 캔들을 만들어 놓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도 부담되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더 내일 음봉 공략까지 가능하고요. 오히려 더 내일 오전장보다도 오후장이 좀 더 낫겠죠. 자, 두 가지 종목입니다. SY 스틸텍과 다산 네트워크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파트너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줘서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인데 네. 다산 네트워크스는 내일 오후쯤 네, 네. 그리고 SY 스틸텍은 내일 또 매매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셨으니까 내일 네. 좀 노려볼 네, 그런 맞습니다.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는요? 네, 맞습니다. 그 한 달이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요. 네. 오후장이라는 것은 일단 내일 오늘 깊게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는 내일 아침 개파락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 개파락을 통해 가지고 오늘 깊게 눌려져 있는 밸류 관점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쪽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종목은 내일 갭상승 음봉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이 오히려 더 밑에 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이 낫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세 번째는 CDMO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트럼프의 최대 이제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악성 발언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연일 중국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중국 때리기의 혈안이 아니라 그 대놓고 100%, 200%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불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거래소 쪽에 물량이 안 빠진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죠. 다시 말해서 바이오 쪽, CDMO 쪽에 우리가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반기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 종목 섹터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스윙 관점에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자, 들고 왔습니다. CDMO 쪽의 대표적인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자, 앞전에서도 일주일 전, 2주 전, 오늘까지 한 3번을 소개시켜 드리는데, 자, 얼마 전에도 7월 1일 날 관통형 캔들을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에 지금 5일선에서 매집 물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더 저번 주 금요일장의 개파락의 양봉이었습니다. 오늘 자, 보합권 출발에 5일선 뚫어 놓는 자리는 다시 한번 평행 추세를 이어가고 매집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런 장에도 외국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의 손바뀜을 예고하고 있고 오히려 더 고점에서의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CDMO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은 스윙 관점으로 이 하반기까지 교체 매매에 꼭 필요한 종목이라고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탄력 있는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MO 하면 역시 바이넥스입니다. 자, 바이넥스가 얼마 전에 이 음봉 영망치에서 하루 이틀 더 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1선까지 밀리지 않고요. 자, 양선에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5일선 위의 패턴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뭐냐? 내일 개파락 출발하면 안 되고요. 오히려 더 갭상승에 어제 금요일장과 동일하게 양선의 도치가 내일 28,0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없이 오히려 더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면 내일 오후장에 여러분들 징금다리 캔들이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내일 오후장에 도치의 양선 팽이가 만들어진 오후장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바이넥스는 조금 더 트레이딩이 좀 가미된 스윙이라고 볼 수는 있고요. 셀트리온은 완전 진 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성부지로 노릴 수 있는 롱 스윙 관점에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셀트리온은 코스피 시총 상위주에서 단단하게 바이오 섹터를 잡아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코스타 시총 상위주로서 선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수급이 유입되고 양호한 실적이 전망되는 셀트리온을 CDMO 관련주로서 봐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수급 및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 상승률 상위,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포착주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들어오면서 정배열 초입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도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아이큐어 되겠습니다. 현재 16% 넘게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대마를 비범죄화 추진한다는 이력이 부각되면서 오늘 마리화나 테마가 단기 테마에서 1등을 올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 내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아이큐어 현재 16.21% 오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TX 중공업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까지 각각 10%, 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는 트럼프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중 제재가 강화되고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우리 국내 조선주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외에도 신조 성과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선박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주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출 데이터 최근에 좋게 나왔는데 아모레퍼시픽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북미까지 매출 다변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넘어가서 차트 포착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트 포착주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배열 단계에 들어선 종목들이지만 이 수급 포착주와 차이점이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는 점입니다.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데모는 현재 29.93% 상한가에 결국 진입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히고 있고 그 내에서도 가장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삼부토건 정도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각각 24%, 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테마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수혜주로 꼽히는데 바이든의 사퇴와 함께 엮여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데모 외에는 CG트로닉스, 라이프시멘틱스 이 두 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각각 올 3월, 올 5월부터 꾸준한 내림세를 지속하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 향후 주가 방향성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올릭스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18% 오르고 있고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현재 17% 상승 중입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 비트코인 68,000달러 넘어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가상화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알트라 15% XR 테마인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XR 테마가 시장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J솔루션즈와 모니터에 각각 23%, 16%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테마의 경우에는 MS 클라우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SJ솔루션즈가 가장 탄력 있게 움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서는 우리바이오가 5% 넘게 오르고요. 반대로 오성첨단 소재는 2% 하락합니다. 이렇게 의료용 테마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 테마 관련된 종목들 오늘장 윗꼬리를 다수 단 종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성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결국 장중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외에도 살펴볼 게 샤페론, DXBX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지난주에 개별 호재성 이슈를 안고 큰 폭으로 올랐는데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상승 기세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트럼프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1.78%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테마를 모두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이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는 어떤 이슈, 어떤 테마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에서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네 가지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포착주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포착주로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 기대감 나와 있는 이 화장품 테마죠. 이제 중국을 넘어서 북미까지 매출 다변화에 성공한 아모레퍼시픽.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수급 들어오면서 수급으로 포착된 종목입니다. 넘어가서 차트 포착주 보겠습니다. 네, 차트 포착주는 유틸렉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유틸렉스의 경우에는 현재 차트로 포착이 된 종목이기도 한데요. 간세 포함 치료제가 바이오 챌린저로 선정이 됐습니다. 5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데 윗꼬리가 오늘 다소 길게 달린 상황인 만큼 차트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터리 앞서 살펴봤던 가상화폐 STO 관련된 종목입니다. STO 법제화 기대감 하반기에 나와 있고 이번에 가상화폐가 트럼프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고 비트코인이 68,000달러 돌파했다는 점, 오늘장 두 자릿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네, 거래량 상위 종목에는 삼부토건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죠.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 삼부토건 주가 방향성 이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일리 핫스핀을 통해서 네 가지 종목의 흐름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네 가지 종목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 시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 아모레퍼시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데일리 스핀에서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K뷰티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네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대표적인 또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스핀 점수가 78점대네요. 네, 맞습니다. 네. 수급 점수 좋고요. 그리고 차트 점수가 오늘 좀 퍼펙트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차트로 보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이 18% 증가함으로써 실적 순항이 예상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자, 얼마 전이었죠. 밑바닥에서 15만 1,000원짜리를 밑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0일선에서 바닥에 이 밀집 패턴을 만들다가 자, 음봉이 자주 좀 나왔기에 이 밀집이 될지 안 될지 봤는데 특히나 저번 주였죠. 7월 17일 날 21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60일에서 저항받았지만 이 음봉, 다시 말해서 아군의 음봉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자, 저번 주 금요일장에 아군의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 잠깐 이 지지 캔들 나온 후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 관련돼 있는 화장품 관련주 쪽으로 대부분의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인데 특히나 기술적 패턴에서 여러분 저번 주에 현재와 비슷한 자리가 어떤 종목이었죠? 네, VT였습니다. 오늘 VT가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추세 이탈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이동평균선 뚫고 그 앞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음봉을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오늘 61선을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자, 이 어려운 장에서도 뚫는 걸 보게 되면 아주 강한 모습과 함께 자, 2분기 어닝스 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추세가 지금 만들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매매 전략입니다. 어떻게 가냐? 오늘 사지 마세요. 네.
내일 음봉에 사면 됩니다. 내일 시장은 좀 반대로 움직일 것 같아요. 오늘의 양봉 섹터였던 화장품주들은 내일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밀리진 않더라도 단봉에 오전장에 움직일 수 있고 오후장에 들면서 꼬리가 달리는 대부분이 이동평균선 뚫어주는 종목들 한해서 다시 한 번 더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매수 의견은 드리지만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음봉 공략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가격 전략으로 보게 되면 60일선의 자리, 자 17만 1,200원에서 17만 5천 원 자리에 17만 1,000원 자리에서 내일 한번 기다려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 대표적인 종목, 자 이 아모레퍼시픽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제 차트 포착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렉스예요. 이게 스핀 점수는 91점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차트 포착주에 또 걸린 게 6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네, 오늘 맞습니다. 장중에 24%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 현재도 네. 11%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이 유틸릭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 종목이고요. 정말 대표적인 우리나라 카트 치료제, T세포 치료제의 이 종목이라고 신약 개발 전문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고영암 쪽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1개월 가까이 밑바닥을 끓고요. 얼마 전이었으면 저번 주부터 급등을 통해 가지고 이동평균선 뚫었습니다. 이 바닥이 나올 때 외국인들의 소량과 대량을 통해 가지고 수량은 좀 편차는 좀 있지만은 바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자,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서 바닥의 신호를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차트 점수 또한 240일 전 모든 이동평균선을 오늘 뚫다 보니까 차트 점수까지도 고에 이 95점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오늘 장 같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윗꼬리는 있지만은 그 이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서는요 오늘 종가에 안 사셔도 됩니다. 오히려 더 내일 자 오늘 갭상승이 났던 자리가 2,660원 자리인데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오늘 양봉이 내일 음봉과 좀 어떤 엎치락 뒤치락 날 수 있는 경우가 좀 지금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처럼 오늘 장리기가 좋다라고 해서 굳이 상승 종목 수가 얼마 되지 않는 한 해에서의 몇몇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내일 음봉 공략을 통해 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5일선들도 많이 벌어졌고요. 21선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21선의 계리율이 10% 이상 나게 되면 그 붙이려고는 힘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개 목줄거리죠. 멀어지면 당겨주는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처럼 오늘 자리는 좋지만 관심은 같지만 오늘 매매하지 말고 내일 오히려 더 밑에 꼬리를 잡고 한번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티 치료제 바이오 챌린지의 선정과 동시에 파이프라인이 조기 상용화와 기술 이전의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자 오늘보다도 내일 자리에서 보고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조금 찬스가 있으려나요? 단기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할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 갈 텐데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다뤄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결제 전문 대행사잖아요. 네. 스핀 점수가 80점을 넘었습니다. 자,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자, 수급도 좋고요. 차트도 좋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보다도 오히려 더 시장의 재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관심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제이드 벤스도 포트폴리오를 뭘 들고 있냐? 비트코인 들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블랙체인 관련 주들이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그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역시 내가 주도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현재 갭상승에서 전 금요일장, 목요일장의 이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8,990원짜리를 갭을 띄운 다음에 양봉을 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있었던 트레이딩 물량은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이 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기간이 오늘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31만 주를 사면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꼬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꼬시면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현재 자리는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은 가능한데 자, 오버나잇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이 앞으로 뭐 희한찬란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이제 뒤로 하시고요. 5일선 패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양봉은 내일 음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수가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개파락의 양봉이 날 수 있는 가능성과 과대 낙폭, 단기적 과대 낙폭으로 급락을 했던 종목들이 내일부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쪽은 오늘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자라는 관점에 갤럭시 머니터리 좋아 보이지만 자, 단기 트레이딩은 이 또한 또 가능합니다. 자, 이 양봉을 섰고 이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한데 단기 트레이딩, 내일 음봉 공략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의견과 함께 트레이딩 관점으로 갤럭시 머니터리 매매 관점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래량 상위주 보겠습니다. 삼보토건이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 봐도 예. 지금 13.33%라고 적혀 있고 이게 이제 장기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1등 섹터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스핀 맞습니다. 점수는 73.9입니다. 네. 네, 종목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오를 수 있을까? 여기까지 좀 궁금해 보이는데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고는 과거의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원래 주도주였습니다. 자, 원래 주도주였는데 이번에 이 안방을 내줬죠. SY 스틸텍에게 안방을 좀 내주다 보니까 나름 체면을 좀 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거래량이 8,800만 주 터진 자리가 지금 현재 정말 큰 손들의 이 단기적인 이 손바뀜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 점수는 없습니다. 차트 점수만 좋다는 거죠. 차트 점수가 왜 좋은지 자, 기술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이탈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축에서 5일선 이탈한 종목들이 몇 있지 않습니다. 5일선 이탈한다는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별로 안 좋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남들이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온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주도주다 보니까 너도 나도 좀 이 덜 간 거 종목, 덜 올라간 종목을 좀 찾다 보니까 삼부토군이 좀 눈여겨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SY 스틸텍 주도주와 뒤따라가는 다섯 네트워크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도 있습니다. 자, 삼부토군은 거래량이 너무 많고요. 좀 무겁다는 생각이 좀 드신다면 다른 종목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부토군은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들어왔고요. 시가총액이 지금 3,900억이 유보율이 없습니다. 부채가 많고 유보율이 없는 종목의 단기 트레이딩성에 더 짙은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절대 이 오버나잇은 없고 당일 청산 기준에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삼부토군 또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일 청산 기준에서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이 시장의 조정이 깊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데요. 이를 네. 위해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너무 답답하시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요. 그리고 다 같이 앉아가지고 시장이 어떤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저와 함께 저번 주였죠? 토요일 날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요. 특히나 베트남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베트남에서요? 네, 맞습니다. 와가지고 저와 함께 앉아가지고 트레이딩 스핀, 이데일리 스핀 프로그램을 또 깔아놓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도 동일하게요. 이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토크쇼와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까지 좀 디테일하게 또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밑에 이 안내문 나가시는 걸 참조하셔가지고요. 이번 주 토요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장의 주도주, 앞으로 시장의 변화와 앞으로 나오는 주도주가 무엇인지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공략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에서 저희가 오후장 공략주 말씀드리는데 상승률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제시한 펩트론 종목이 현재까지 80.2% 상승률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7월 8일 사마제약은 63.5%였고요. 6월 7일 제시해드린 카페24가 현재까지 51.6%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오후장 공략주라기보다는 좀 대안주?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방송 중에는 마켓나우 3부 방송 중에는 두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장에서도 1, 2%, 최소한 1, 2%, 3, 4% 그리고 안전한 종목 그리고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을 찾아서 대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아주 오늘 좋은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신한지주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지금 지주 금융사 올라가는 게 탄력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계좌를 보세요. 새빨갛게 지금 짙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연일 양봉과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안전한 종목으로 그래도 잠깐은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기 싫으시면요. 10%, 20%라도 끊고 안전한 종목 중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래도 우상향 패턴이 뭔지 여러분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신한지주입니다. 신한지주는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52주 신고가를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 패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저번 주에 DB하이텍 그리고 이 몇몇 종목들 보셨죠? 저런 패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양입니다. 5일선 타고 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어떻게 27조짜리 종목이 어떻게 5일선에 관리자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냐라고 보일 수 있지만 아주 강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유일한 종목 신한지주입니다. 자, 목표가는 5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2,000원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 꼭 메모하셔야 됩니다. 신한지주보다 가격 메리트가 좀 더 있어요. 자, 저번 주 그 수목 금까지 눌림목 자리에 21선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올라가면 탄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밸류 프로그램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그 고배당까지도 노릴 수 있는 KB금융이 드디어 22선 눌림목 짚고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 패턴의 양음량에 지금 대기 중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종목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여러분 잠깐 피해 나가시면서까지 수익을 봐야 되는 한시 마켓나우의 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에 손절가 84,000원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지주 오늘 51주 신고가 기록했고요. KB금융은 지난 5일에 신고가 9만 원 터치를 했네요. 참고해보세요. 자, 세 번째 종목은 너튜브를 통해서 공개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탄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버나잇 뿐만 아니라 관리가 좀 필요하고 트레이딩의 이 가격 전략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2시 40분에 너튜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종가 매매, 종가 배팅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장 대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내 화장품 ODM 기업들 명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증권은요.
그 국내 1위 화장품 ODM 기업이 코스맥스거든요. 이 코스맥스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히려 내려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중국 법인 영업이익이 1년 새 68% 감소할 것으로 봤거든요. 이 중국 화장품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코스맥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이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30%가 넘더라고요. 자, 반면 하나증권은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해서 2분기 아주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를 9만 5천 원으로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해봤을 때 한 16%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국내 3위 화장품 ODM 기업입니다.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린 게 효과적이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에서 착안이 됐고요. 또 우려되는 중국 시장이 있는데 이건 이미 2021년 코스메카 불산 법인과 또 그 다음 2022년 코스메카 소주 법인이 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판관비 부담을 줄였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최근 그 선 제품에 대한 CFDA라고 해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인증이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영업력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 둔화로 소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화장품 ODM 기업 볼 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그런 한국 화장품 기업 주목을 좀 하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